저번 시간에 현대원자 모형 처음으로 들어갔고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자세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는 전자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고 전자의 성질, 그렇죠? 그리고 오비탈이라는 개념도 배웠어요. 그래서 오비탈이라는 거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 불포를 함수로 나타낸 건데 90%의 영역까지만 함수축으로 나타낼 거죠. 근데 이제 오비탈의 종류가 여러 가지였죠. 그러니까 이제 전자가 존재하는 공간적인 그런 확률 분포가 구 모양인 것도 있었고 아령 모양인 것도 있고 네이크로바이처럼 생긴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구 모양은 무슨 오비탈로 불렀었죠? 우리가 그쵸? S 오비탈이라고 불렀죠. 그치? 그리고 종류가 하나였고 그 다음에 아령 모양은 P 오비탈이 있었죠. 그래서 P 오비탈은 종류가 몇 개? 세 개. 그쵸? 그 다음에 네이크로바처럼 생긴 애들은 D 오비탈이라 그랬어요. 얘는 5개의 종류가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 오비탈 안에 있는 전자들이 이제 분포가 돼 있었는데 그 전자들이 분포되어 있는 우리의 규칙을 잠깐 봤었어요. 뭘 봤었냐면 하나의 오비탈에는 몇 개의 전자까지만 들어간다. 그쵸? 2개의 전자까지만 들어간다. 뭐 이런 것들을 봤었는데 오늘 다시 그 부분에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미 봤던 영상을 하나 살펴보면서 어떤 오비탈들이 있는지 우리가 정리를 해나갈 거예요. 이 영상 안에는 이제 오비탈이 쭉쭉쭉 나오는데 어떤 오비탈이 있는지 잘 눈여겨보세요. 그럼 어떤 오비탈들이 있는지 눈여겨서 봅시다. 지금 이 왼쪽 위에 보시면 나오죠. 지금 첫 번째 나온 게 주행자수 1에 해당하는 구 모양의 S 오비탈. 그 다음 나온 게 주행자수 2에 해당하는 구 모양의 S 오비탈. 그 다음에 주행자수 2에 해당하면서 아령 모양, 근데 X축이니까 PX 오비탈. 그 다음에 PY 오비탈. 그 다음에 PZ 오비탈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주행자수가 3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주행자수 2에는 S 오비탈과 P 오비탈만 존재하는 거예요. 보시듯이. 그 다음에 주행자수 3에는 S 오비탈, 그 다음에 PX 오비탈, 그 다음 PY 오비탈, 그 다음에 3PZ 오비탈. 그다음에 먼저 4s 오비탈이 나온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1, 2, 3, 4로 갈수록 지금 크기가 커진다. 원자력에서부터 멀리 떨어진다. 그래서 에너지가 크다라는 걸 배웠죠. 어쨌든 4s 나온 다음에 다시 3d 오비탈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 d 오비탈들이 종류가 5개였잖아요. 근데 보시면 좌표축이 뭐 x2-y2, 뭐 g 제곱 뭐 이런 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함수적인 표현 기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1, 2, 3, 4, 5로 쓸게요. 됐나요? 그럼 이제 지금 이 영상에 나온 이 오비탈들이 우리가 앞으로 배울 오비탈이고 실제로 이렇게 존재한다고 과학자들이 실험 결과 정리를 해놓은 오비탈이에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지금 1, 2, 3, 4 숫자가 있고 SPD라는 알파벳이 있는데 뭘 의미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1, 2, 3, 4는 뭐였죠? 주양자수였죠. 그럼 주양자수는 보어에서 뭐를 의미했어? 그렇지, 보어에서 전자 껍질에서의 에너지에 해당하는 거였지. 그렇지? 그래서 1은 K, 그다음에 2는 L, 3은 M, 4는 N 이런 전자 껍질에 해당하는 에너지였기 때문에 이렇게 갈수록 아래로 갈수록 에너지가 큰 그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크다라는 걸 의미를 한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지만 하나의 오비탈에는 전자가 몇 개까지만 관찰이 됐어요. 그렇죠? 하나의 오비탈에는 전자가 2개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고 봤어요. 그렇죠? 그럼 1s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최대로 수용 전자수는 몇 개일까? 2개죠. 그래서 1s 오비탈, 수소 같은 경우는 1s 오비탈에 전자가 이렇게 하나 있지만 헬륨은 1s 오비탈에 전자가 2개까지 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원자번호 3번인 리튬은 1s 오비탈의 전자가 2개만 돌고 하나는 어디서 돌았어요? 하나는 2s 오비탈에서 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하나의 오비탈 안에는 1s 오비탈이건 뭐 2s 오비탈이건 간에 하나의 오비탈에는 전자가 2개까지만 그 안에서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발견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뭘 도출해낼 거냐면 지금부터 최대 수용 전자수를 도출해낼 거예요. 우리 최대 수용 전자수 보어에서 배웠잖아요. 보어에서 전자 껍질마다 최대 수용 전자수 혹시 기억날까요? K 껍질은 최대 수용 전자수 몇 개였어요? 2개. L은 8개. M은 18개였잖아요. 이거를 이제 현대원자 모형에서 도출해낼 수 있다는 거지. 어떻게 도출해낼 수 있냐면 보시니까 주양자수 1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갖고 돌아다닐 수 있는 전자는 1s라는 오비탈 안에 있는 전자들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건 실험 결과예요. 근데 그 1s 오비탈 안에 전자는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간다?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양자수 2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돌아다닐 수 있는 전자는 구모양으로 돌아다니는 전자도 있고 R형 모양으로 돌아다니는 전자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오비탈에는 전자가 몇 개까지 들어간다? 2개. 그럼 ES도 최대 2개 들어갈 수 있고 X, Y 지축으로도 최대 2개 들어갈 수 있죠. 됐나요? 그 다음에 주양자수 3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돌아다닐 수 있는 전자는 구모양도 있고 R형 모양도 있고 네이크로바 모양도 다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역시나 하나의 오비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수용 전자수는 다 최대 2개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1개도 들어갈 수 있고 2개도 들어갈 수 있지만 3개, 4개 이렇게 못 들어간다는 거지. 그럼 결국 보세요. 주양자수 1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갖고 돌아다니는 전자는 구모양으로만 그 안에서 확률 분포를 존재하고 거기는 최대 몇 개까지 전자가 들어간다? 2개까지. 그다음에 주양자수 2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갖고 돌아다니는 전자들은 구모양으로도 돌아다닐 수 있고 R형 모양 안에서도 존재를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오비탈 종류가 개수가 몇 개예요? 1개, 2개, 3개, 4개잖아. 그치? 주양자수 2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갖고 존재하는 오비탈이 그럼 오비탈 하나당 전자가 2개씩 들어갈 수 있다며요. 그럼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하면 얼마가 나오겠어요? 8이 나오죠. 그 다음에 주양자수 3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갖고 돌아다닐 수 있는 오비탈 공간이 몇 개예요? S 하나, P 3개에다가 D 오비탈 5개잖아요. 그럼 1개, 3개, 5개 더하면 총 9개죠. 근데 그 9개의 오비탈 각각에 전자가 최대로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럼 2 곱하기 9하면 총 18이 나오죠. 그럼 뭐랑 연관될 수 있어요? 그치. 전자 껍질에서 K 껍질의 최대 수용 전자수가 2, L 껍질에 8, M 껍질에 18인 것처럼 이게 현대원자 모형에도 그대로 도용이 된다고요. 주양자수 1에 들어갈 수 있는, 그치, 1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갖고 돌아다닐 수 있는 전자는 2, 그 다음에 2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갖고 돌아다닐 수 있는 전자는 8, 그 다음에 M에 해당하는 3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갖고 돌아다닐 수 있는 전자는 18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최대 수용 전자수를 보어 모형과 연관지어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배운 내용을 가지고 프린트를 채울 건데 우리가 6페이지에 현대원자 모형 들어가면서 1번 보어원자 모형과 현대원자 모형 채웠잖아요. 오비탈까지. 근데 그 밑에 이제 주양자수, 방위양자수, 자기양자수, 스핀자기양자수는 마지막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6페이지 제일 아래에 주양자수에 따른 오비탈의 종류와 최대 수용 전자수부터 채우도록 하고 그 윗부분은 나중에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최대 수용 전자수 이제 보어랑 연관시키라 그랬죠? 전자껍질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보어의 전자껍질의 에너지 개념이 현대에 와서는 주양자수였죠. 그렇죠? 그래서 K 껍질은 주양자수 1, 그 해당하는 에너지가 L은 2 주양자수, 그 다음에 M은 주양자수 3으로 나타낸다 그랬고 주양자수 1에 해당하는 오비탈, 그렇죠? 오비탈은 S 오비탈 하나만 있었죠. 근데 S라는 아이가 구형이기 때문에 종류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주양자수가 2인 오비탈에는 S 오비탈과 P 오비탈이 있었는데 S는 종류가 하나였고 P는 X, Y 지축으로 3개였죠. 그 다음에 주양자수 3에 해당하는, 그렇죠? 오비탈은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이 있었는데 역시 S는 하나, P는 X, Y 지축으로 3개, D 오비탈은 종류가 5개였지. 그래서 오비탈의 총수를 구해보면 주양자수 1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갖는 오비탈은 S 오비탈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2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갖는 오비탈은 S 오비탈 하나에 P 오비탈 3개에서 총 4개가 있었고 3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갖는 오비탈은 S 하나, P에 3개, D에 5개에서 총 9개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최대 수용 전자수는 각각의 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로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주양자수 1 같은 경우는 오비탈의 종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개수가 최대 2개까지밖에 못 들어가고 주양자수 2는 오비탈 개수가 총 4개니까 둘둘둘둘 하면 총 8개까지 들어가고 주양자수 3에는 오비탈 개수가 9개니까 2 곱하기 9하면 18개까지 전자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현대원자 모형과 관련된 실험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어원자 모형에서 보어원자가 나오게 된 실험이 수소의 선 스펙트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소와의 에너지를 가했을 때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인위적으로 들떴다가 떨어지면서 위치 에너지의 차이값만큼이 방출되면서 찍혔던 거죠. 근데 이제 위치 에너지 차이값이라는 게 불연속적이었고 그 위치 에너지 차이값이 불연속적일 수 있는 이유는 에너지 자체가 그렇죠? 껍질마다 에너지 자체가 부여된 값이 연속적이지 않고 불연속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궤도 모형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보어가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그런 식으로 설명을 가능했고 그 다음에 수소 이외의 다른 원자들도 그렇게 수소처럼 껍질을 수소와 동일하게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선 스펙트럼을 찍었을 때 수소 이외의 다른 원자들, 다시 말하면 다전자 원자들, 수소 이외의 전자를 2개 이상 갖고 있는 애들을 다전자 원자들이라 그러는데 걔네들이 수소와 동일한 껍질을 갖고 있다고 친다면 그 아이들의 인위적인 에너지가 들어와서 위로 들떴다가 떨어질 때 나올 수 있는 위치 에너지 차이값이 동일해야 되잖아요. 그럼 스펙트럼의 수소와 다전자 원자들이 동일하게 찍혀야 되는데 실험 결과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보어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다전자 원자의 스펙트럼이 왜 수소 원자에 비해서 더 많이 찍혔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현재 원자 모형에 들어와서 이 부분들을 이제 건드리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스펙트럼 개수가 더 많아졌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위치 에너지 차이값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그럼 위치 에너지 차이값이 더 많아졌다는 건 또 뭘 의미해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 자체가 종류가 껍질 말고도 더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면서 이제 그 원리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단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소에 비해서 왜 다전자 원자들이 위치 에너지가 많아졌을까? 그걸 생각해 보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쉬워요. 어떻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쉽냐면 일단 위치 에너지라는 개념부터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전자의 위치 에너지가 왜 부여된다 그랬어요? 그거 모르겠으면은 물체랑 지구 사이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라 그랬죠? 물체의 위치 에너지가 왜 부여되죠? 물체랑 지구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그 인력에 의해서 이제 위치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그럼 전자의 위치 에너지는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인력이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위치 에너지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인력에 의해서 이제 위치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소 같은 경우는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소는 인력밖에 힘이 없어요. 전자랑 양성자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는 이 인력 한 가지의 힘밖에 없단 말이지. 근데 다전자 원자를 보자. 다전자 원자는 전자가 2개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2개 이상이면은 다전자 원자.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인력만 존재할까? 얘네들 사이의 힘이? 일단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은 당연히 존재를 하죠. 근데 또 어떤 힘도 있어요. 전자랑 전자끼리의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전자는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를 띠는 전기적 힘을 갖는 애들끼리는 또 무슨 힘이 작용해요? 청력이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소는 위치 에너지가 결정이 될 때 인력 하나만 생각해서 간단하게 고려해서 위치 에너지를 결정해 주면 되는데 다전자 원자는 인력뿐만이 아니라 청력까지 고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결정될 때 변수가 더 많아지는 거죠. 조건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위치 에너지 종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수소는 인력밖에 없구나.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심플하구나. 위치 에너지 결정도 심플하게 되는구나. 다전자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인력뿐만이 아니라 전자들 간의 청력까지 다 고려가 돼야 되는 변수가 많구나. 복잡해지겠구나. 위치 에너지 다양해지겠구나.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뭐 물리 전공할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수소는 심플하다 그랬죠? 그럼 수소는 뭐에 의해서 위치 에너지가 결정이 되냐면 주양자 수에 의해서만 위치 에너지가 결정이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1s 오비탈 이제 에너지라고 친다면 1s 오비탈의 에너지가 가장 낮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2s 오비탈, 그다음 px, py, pg 이런 오비탈이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3s, 3px, 3py, 3pg d 오비탈 몇 개였어요? 5개. 이래서 오비탈에서 주양자 수만 같으면 이 전자가 곰 모양 형태 안에서 존재를 하든 R형 모양 형태 안에서 존재를 하든 상관없이 에너지가 똑같이 측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소를 보어도 설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보어에서 주양자 수가 뜻하는 게 뭐였어요? 껍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양자 수 이름 K, L, M 이거였죠. 그렇지? 그러니까 껍질에 의해서 에너지가 결정된다는 건 현대 원자 모형에서 다르게 얘기하면 주양자수에 의해서만 에너지가 결정된다는 거랑 같은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나뉘었던 반면 다전자 원자는 고려 변수가 많다 그랬죠. 그래서 주양자수만 같다고 에너지가 다 같지 않게 측정이 된대요.
그래서 1s 오비탈이 가장 낮죠? 근데 2s 오비탈과 2p 오비탈이 같지 않아요. 그리고 역시 3s 오비탈, 3p 오비탈. p. 그다음에 3d 오비탈도 같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에너지 종류가 개수가 훨씬 많아졌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을 선생님 지금 그림으로 나타내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뒤에 가서 그림으로 다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어쨌건 여기서 여러분 초점은 뭐냐면 수소는 인력만 있어서 심플하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간단하게 결정이 돼서 주양자 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 다시 말하면 보호에서의 전자 껍질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 근데 다전자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세 일뿐만이 아니라 전자끼리의 총력까지 다 변수로 고려가 되면서 위치 에너지가 다분화된다. 여러 개로 분리가 된다. 그래서 주양자 수가 같다 하더라도 전자가 어떤 형태 안에서 존재하느냐, 구형태 안에서 존재하냐, R형 형태 안에서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 값이 달라져 버린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 개수가 여러 개로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배운 내용을 깔끔한 그림으로 한번 봅시다. 지금 왼쪽 그림이 수소 원자였죠? 그래서 수소 원자는 심플하다.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위치 에너지 결정이 된다. 주양자 수만 같으면 위치 에너지가 동일하다. 그렇죠? 그래서 왼쪽 그림에 그게 정리가 됐던 거고. 오른쪽 그림은 다전자 원자다. 다전자 원자는 복잡하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양자 수가 같더라 하더라도 어떤 오비탈이냐, 어떤 형태 안에서 전자가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분화되더라. 그래서 보시면 제일 낮은 게 1s 오비탈, 그 다음에 2s 오비탈, 그 다음 2p 오비탈. 그래서 이 s라는 게 이제 구형태잖아요. 구형태라는 게 되게 완전체로 옛날부터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구도 완전 구형일 거고, 우리 뭐 원형계도 정원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게 가장 안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우리들이 천체들을 생각했던 거예요. 옛날 철학자들이. 그래서 구형태가 R형 형태보다 더 안정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정하다는 거는 우리가 뭐라 그랬죠? 화학에서 에너지가 낮은 거라고 했죠. 그래서 구형태 안에서 있는 전자들이 R형 형태 안에서 존재하는 전자들보다 더 안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2s 오비탈이 2p 오비탈보다 더 에너지가 낮은 거예요. 3s, 3p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R형보다 네이크로바 형태가 더 안정성이 낮기 때문에 3p 오비탈보다는 3d 오비탈이 더 에너지가 위로 올라가요. 그럼 이제 우리가 3d까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주양자 수가 3인 오비탈은 sp, d까지밖에 없어요. 그 다음 이제 나와야 될 게 4s 오비탈인데, 이제 4s 오비탈이 좀 문제예요. 얘가 예외로 보시면 3d 오비탈보다 4s 오비탈이 에너지가 낮게 측정이 돼요. 그래서 이건 왜 그러냐면 3, 4 주양자 수 차이로 인해서 원래는 이제 주양자 수가 큰 4s 오비탈의 에너지가 높아야 되는데 s 오비탈의 안정성이 d 오비탈의 안정성보다 크기 때문에 주양자 수에 의해서 에너지가 결정되는 원인보다 오비탈의 안정성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낮아지는 영향이 더 큰 요소로 작용을 하면서 4s 오비탈이 예외적으로 주양자 수는 3d보다 크지만 에너지가 낮게 측정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p 오비탈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s 다음에 2s, 2s 다음에 2p, 그 다음 3s, 3p, 그 다음 4s, 3d, 4p 이 순서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왜 스펙트럼 개수가 많아졌는지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수소 원자 같은 경우는 바닥 상태에서 전자가 어디에서 위치했을까요? 1s 오비탈에서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위적으로 밖에서 에너지가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이 전자가 어떻게 해요? 이동을 하겠죠. 이동을 해서 어떤 수소는 2s 오비탈로 들떴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다른 수소는 2s 오비탈이 아니라 2p 오비탈로 전자가 들떴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수소를 두 개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는 거야. 그럼 이제 이 S에서 들떴던 전자가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잖아요. 그쵸? 1S로 다시. 그럼 떨어질 때 나오는 전자기파가 있을 거고, 그쵸? 이 P로 갔던 애가 떨어질 때 나오는 전자기파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2S에서 1S로 떨어질 때랑 2P에서 1S로 떨어질 때 에너지가 어때요? 그렇죠. 동일하죠. 그러면 다전자 상황을 봅시다. 다전자에 이제 전자가 만약에 1S에 있던 전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전자가 지금 들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어떤 원자는 들떠서 2S로 전자가 올라갔고 다른 원자는 들떠서 2P로 전자가 올라갔어요. 그럼 2S로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나오는 전자기파랑 그쵸? 2P로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나오는 전자기파가 같을까요? 틀리죠.
누가 더 에너지가 큰 전자기파가 나올까요? 그렇죠. 2p에서 1s로 떨어지는 게 더 큰 전자기파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차이값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수소원자 같은 경우는 지금 2s에서 1s로 떨어질 때도 여기 찍히고 2p에서 1s로 떨어질 때도 같은 자리에 찍힐 반면에 다전자 원자는 2s에서 1s로 떨어질 때는 이쪽으로 찍히고 2p에서 1s로 떨어질 때는 에너지가 다른 쪽에 찍힌다는 거죠. 개수가 더 많이 찍힐 수 있다는 거죠. 차이값이 많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럼 지금까지 배운 걸 바탕으로 프린트만 채우고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수소 원자는 땡땡 뭐에 의해서만 에너지가 결정이 돼요? 그렇죠. 주 양자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했죠. 그리고 저양자수가 동일한 경우는 오비탈이 에너지가 모두 어떻게 측정이 돼요? 같죠. 주양자수만 같으면 어떤 오비탈이냐 상관없이 에너지가 같고 주양자수가 증가하면 오비탈 에너지도 높아지죠. 그래서 이걸 부등호로 나타내면 1s 오비탈이 가장 에너지가 작고 2s, 2p 오비탈은 에너지가 같고 그 다음에 3s, 3p, 3d 오비탈 다 에너지가 같고 4s, 4p 오비탈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우린 4p 오비탈까지 배울 거예요. 그러나 다전자 원자는 뭐뿐만 아니라 모두 에너지 준위를 결정하냐면 일단 주양자수 맞죠? 주양자수가 영향을 당연히 주고 주양자수뿐만이 아니라 오비탈의 모양 S 오비탈이냐 P 오비탈이냐 D 오비탈이냐 이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해 주는 걸 뭐라 그러냐면 뒤에서 배우겠지만 방위 양자수라 그래요. 방위 양자수.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오비탈의 모양 또 에너지 준위를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1s 오비탈이 가장 에너지가 작고 2s 그 다음 누구예요? 2p 그 다음 3s 3p 그 다음 누구 와야 돼? 그쵸 4s가 먼저 오고 3d 그 다음에 4p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계속 커지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왼쪽 그래프는 무슨 원자? 그쵸 수소 오른쪽은 다전자 원자의 분화된 그래프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 너무너무 많으셨고 이 다전자 원자의 에너지 준위 1s 다음에 2s, 2p, 3s, 3p, 4s, 3d, 4p는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시간에 따라올 수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